성관계 부족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듣습니다. 예민하다, 너무 집착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관계 부족은 관계에서 가장 빠르게 굴욕과 분노를 키우는 요인이고 이별로 이어지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 무려 70%가량이 성적 불만을 주요 이유로 꼽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성생활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왜 성관계가 관계 유지에 이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성관계는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수준의 수용과 신뢰를 상징하는 행위거든요. 우리 내면에 숨겨둔 취약한 부분들, 평소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 욕망이나 환상들이 성적 친밀감을 통해서 비로소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나 자신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성관계가 없다는 건 나는 당신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월 4회 미만의 성관계가 관계의 위험 신호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행동 패턴에 있습니다. 성관계를 원하는 쪽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보거나 애매한 신호만 보내다가 거절당하면 움츠러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 좌절감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접시를 내던지거나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대하거나 사소한 일로 폭발하는 시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시댁 문제나 집안일 분담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인은 해소되지 않은 성적 갈증인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한 사람은 점점 더 매력 없어 보이게 되고 결국 성관계는 더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소외된 쪽이 외도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거절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바로 거절당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초반에 거절당하는 것도 상처인데 장기간 함께한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매력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자존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거든요. 거절당하는 쪽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내가 혐오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수치심과 자기 혐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그건 성욕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관계를 위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쪽은 내면에 표현하지 못한 불만이나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당신이 내 가족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 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집안일로 그렇게 날 몰아세우지 않는다면 같은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더 구체적인 성적 욕구일 수도 있어요. 특정한 환상을 함께 실현하고 싶어. 역할극을 시도해보고 싶어. 더 격렬하거나 부드러운 방식을 원해. 주도권을 바꿔가며 해보고 싶어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욕구들이 명확하고 비난 없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거부당하는 쪽이 이런 진짜 이유들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거나 들었더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흘려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내가 성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성적 정체성과 욕구에 대해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부끄럽더라도 이상하게 들릴까봐 두렵더라도요. 그리고 이건 의무사항인데 상대방이 쓴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롱하거나 판단하려는 태도로는 절대 안 되죠.
두 사람의 성적 욕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차이를 두려워하고 분노하면서 더 큰 상처와 처벌과 수치심의 장벽을 쌓는 게 아니라 서로의 욕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시작되면 비난과 접시 던지기 같은 파괴적 행동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거죠.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요한 밤에 이런 솔직한 성적 대화가 오갈 때마다 그 커플의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침묵과 회피 대신 솔직함과 이해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성관계의 빈도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집니다.